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일입니다. 다른 사람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 않는 범죄 중 가장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화폐 위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도 위조 지폐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위조 지폐와 관련한 법과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땐 이런 법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혹시 녹화를 뜯어왔더니 이 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본인 얼굴 자랑 좀 할게요. 예, 우리 제작진 측에서 이렇게 얼굴 똑같이 만들어줘서 예, 이렇게 잘해보자는 의미로 물 한 잔 마시면서 예. 짠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마시네요. 예, 마시면서 예,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런 법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네. 뭐 여기저기 다녀오기도 많이 다녀오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조 지폐를 위조 위해서. 지폐로. 그럼요. 예, 우리 평론가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돈에 대해서 공부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위조 지폐, 네. 색다른 것들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요. 네. 요즘 제가 새롭게 안 사실들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조 지폐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위조 지폐를 얘기를 하기 전에 실제로 두 분 혹시 위조 지폐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려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려본 적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직접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자랑하듯이 이렇게 뿌리고 다녔었어요. 네. 걸려가지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우리 저기 변호사님은? 저는 뭐 위조 지폐 말고 가짜 돈? 네. 가짜 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네. 가짜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그 가짜 돈이라 해서 제가 그 문득 제 지갑에 보니까는 요거를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오. 지금 아, 복돈인가요? 지나서인데 예. 이게 돈 많이 벌라고 이게 1억짜리. 요거는 1억짜리 누가 요거- 봐도 가짜네요. 그 가짜니까 뭐 사용없이 위조 지폐라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제 마음에 간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위조 지폐 아니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예.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럴 땐 이런 법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부터 보시죠. 빵가게를 운영하는 조 씨는 요즘 통 힘이 나질 않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인데요. 마트에서 세일을 해서인가? 길에 사람 한 명이 안 지나가네. 대체 마트는 얼마나 싸게 파는 거지? 나도 한번 가봐야지. 내게 어제랑 오늘 합쳐도 이것밖에 안 되네. 아이, 큰일이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은 조 씨는 근처 세일하는 마트로 향합니다. 마트에 도착한 조 씨.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말 싸잖아. 이렇게 싸니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지. 나도 온 김에 장이나 봐야겠다. 물건을 신나게 고르고 난 뒤 계산대 앞에 선 조 씨. 다 해서 25만 3,400원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요. 사장님, 돈을 조금 부족하게 주셨는데요. 그래요? 현금이 그것밖에 없는데. 맞다. 가게에서 챙겨온 돈도 있지? 조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가게에서 현금을 챙겨온 덕에 물건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돈이 이상하다니요? 그 밀가루 묻은 것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제가 망집을 해서 밀가루가 조금 묻은 거라 괜찮아요. 아니요, 밀가루 묻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조 지폐 같아 보여서요. 예? 황당한 점원의 말에 조 씨는 점원에게서 돈을 뺏어 들고는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의 질감이 평소 느끼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걸 준 거지? 어제 오셨던 손님인가? 오늘 온 손님인가? 아니, 왜 난 받을 때 몰랐지? 조 씨는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도 빨리 신고하고 돌려받아야지. 저기요. 그 위조 지폐는 경찰에 신고해도 보상 못 받아요. 예? 아주머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 이게 돌아다니는 건데 왜 보상을 못 받아요? 손님으로부터 위조 지폐를 받은 조 씨도 피해자인데요.
정말 경찰에 신고해도 조 씨의 돈은 보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자, 보니까 일단 그 빵가게 사장님이 25만 3,400원치나 샀네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많이 사셨어요. 샀네요. 많이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는 손님에게 받은 돈을 빵가게 사장님 마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갔더니 이게 위조 지폐에서 걸렸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장님은 아니지만 애초에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형법에 보면 통화 위조죄라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위조나 변조를 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형량이 강합니다. 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쭉 형법을 보다 보면 이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들어가 있는 범죄가 몇 개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통화를 위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조된 통화를 내가 취득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이걸 내가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득하게 되면 위조통화죄 취득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걸 이제 사용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행위도 그 행사죄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아, 근데 그 빵집 사장님은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빵을 말아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팔아서 이렇게 당연히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빵집 사장님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영상에도 보시면 그 옆에 서 있는 그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거 신고해도 못 보상 못 받는다. 받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다 피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이게 다 위조 지폐예요. 라고 딱 건넨 돈이 만약에 수십억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십억 원을 그냥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네.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래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위조 지폐입니다라고 발견을 해서 뭐 한국은행에 가져간다 그래서 별도로 보상받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빵집 사장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빵을 팔고 그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을 사실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그 가능하겠죠. 빵집 사장님은 그 본인 가게 가서 CCTV 돌려가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얼굴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이구나 경찰서 신고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방법밖에 보상받을 수 있는 없습니다.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그 위조 지폐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평론가님께 물어볼게요. 위조 지폐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CCTV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야외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에 이제 씻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면밀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폐를 의심됐을 경우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에 자꾸 지폐를 만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본인의 이제 지문이 묻게 되잖아요. 네, 그럼 원래 사용한 사람의 지문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뭐 복사를 해가지고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시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찰들이 그 증거물을 이렇게 보관하듯이 가급적이면 비닐봉투에 담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경찰서에 가져가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그 근처에 한국은행 본부라든지 지역 본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어디 뭐 커피숍이나 가게를 가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금 받는 거를 좋아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어디 매장 가면은 그 현금 현금 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카드 주셔도 돼요 하는 내가 있어요. 맞아요. 현금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그분도 혹시나 그런 경험 그럴 있으셔서 수 있죠. 왜냐하면 위조 지폐라는 게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모르고 저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또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뭐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드가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1억짜리 이거 마음에 품으면 1억이 들어온다 해서 이거 받아놓고 이 친구한테 사준 술값만 해도 꽤 되거든요. 정말요. 노렸나 나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당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컬러 복합기로 5만 원권 지폐를 유조한 일당이 8년 만에 검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8년 만에 검거가 됐는데요. 이 2명의 남성이 검거가
됐습니다. 2010년 한 5월경부터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서 5만 원권을 대량으로 위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커피숍에 가서 낮에 사용하거나 이러면 혹시나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노려서 야간에 택시를 탈 때, 잘 안 보일 때 이럴 네. 때 사용하거나 뭐 밤에 편의점 같은데 이렇게 바쁜 곳에 가가지고 사용하는 수법으로 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저희 아버지 택시 하시는데. 아 정말요? 예, 예, 이런 거 다 말씀드려야겠어요. 보셔야 돼요, 예, 예. 정말. 그래서 이 범인들이 어떻게 검거가 됐냐면요. 현장에 모자를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꼭 모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모자를 딱 떨어뜨리고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DNA를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모자에는 이제 사람의 DNA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쭉 대조를 해보니까 그 주인공이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겁니다. 이미 특수 강도죄를 저질러가지고 수감이 돼 있는 그럼 거예요. 그분은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또 요거까지 그럼 추가로 더 추가로 이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공범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총 이제 2명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8년. 이렇게 되면 피해 금액도 산출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위조 지폐를 피하려면은 돈을 받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조 지폐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 감별하면서 잘 보면 되잖아요 하는데 감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감별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화폐 주인공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퇴계 이황 선생이 자리를 네. 잡고 그쵸. 계시고요. 네. 뭐 5,000원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곡 이인 선생의 얼굴이 있습니다. 5만 원권의 안방 마님인 신사임당의 셋째 아드님. 근데 제가 혹시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모를까봐 저를 지금 그 눈빛으로 보시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퀴즈를 내기 위해서요. 예. 네, 세종대왕 같은 경우 10,000원권의 주인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그다음에 어르신. 어르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어르신들. 수염. 네, 글쎄요, 아니면 남자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역시 정답만을 골라 하시니까 네. 진행자로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본에 써 있습니다. 공통점을 이제 괜히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네. 수염이 있다는 건 사실은 이 유폐를 이제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져보면 거기 이제 우들두들 느낌이 네. 있기 때문에 그 그래요? 느낌이 없으면 네, 위조 지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 혹시 그 지폐를 준비해 오셨으니까는 한번 네.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5만 원권, 네. 여기 주인공이 바로 안방만이 네, 신사임당이 네.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D형 홀로그램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든지 뭐 태극 문양, 이제 사괴 이런 것들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요? 예. 예.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지갑에서 좀 꺼내셔가지고 이게 맞는지 다 세 개가 확인하셔야 있는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요판 잠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판이라는 건 이제 우들두들 뭐 이렇게 좀 그런 들고 나감이 있는 것이죠. 그 잠상이라는 건 잠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숫자 5가 이렇게 밑에 잠재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거 같은 그 안에 경우에도 오자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유폐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점선 모양처럼. 태극 무늬가 있어요.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면은 이 좌우로 태극 문양이 움직이게 되고요.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니까 위 아래. 이연가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가로 확대 문양이 있는데 이것도 대개 유폐범들이 그냥 동일하게 이제 기호를 배열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기호라고 할 수 있는 숫자와 크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크게 돼 있어요. 이제 뒷면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수염 말씀드렸듯이 약간 오돌토돌한 어떤 느낌이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당연히 여기에는 신사임당이 이제 지긋하게 흐릿하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위조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동그란 이제 원 속에 이제 빛이 있는데요. 이 원 같은 경우에도 빛으로 이제 비춰 보게 되면은 하나의 태극기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태극 문양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빛에 비춰 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5만 원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이 바로 이제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네. 숫자 비춰보면 그냥 얼핏 보게 되면 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빛에 따라서 이 자홍색의 녹색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종류별로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 인터넷 보안 기술은 해커들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양치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패범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비치는 정도만 가지고 해도 다 방어가 됐는데 하도 고군분투해서 이렇게 위패를 굉장히 실물과 똑같게 만들다 보니까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럼 일반 일단 시민들이 5만 원 한번 일단 네. 줘보세요. 이게 일단 진짜 돈인 거죠, 이거는. 예. 아니 진짜 제가 판별할게요, 제가. 예, 이건 진짜 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여기 심사입니다 그림이 그때 모양이 뜨면은 아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많은데 요즘 이 기술까지도 카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설명하신 것처럼 많다고 하니까는 일단 제가 요거는 일단 여기다 놓고 진행하는 걸로. 예. 여기다 놓으시죠. 자, 그런데 위조 지폐는 시장 상인이나 현금 거래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특성이 믿고 장사하는 곳인데 그 인쇄 가게 뭐 돈을 일일이 다 의심해서 본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물건 사실 때 보면은 가면 꼭 이 바구니 큰 통이 있어요. 현금통이라고. 그쵸. 잽싸게 받으시고 5만 원 넣고 팍 보내시거든요. 맞아요. 확인을 아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해를 많이 좀 보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위조 지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조 지폐를 활용한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데 앞으로 정말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도박도 불법인데 도박을 했는데 위조 지폐를 받았다. 이거 질문 웃기잖아요. 도박을 했는데 도박에서 위조 지폐를 받았어요. 그쵸. 이거 신고할 수 있습니까? 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본인이 이제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처벌을 받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내가 도박판에서 위조 지폐를 받았는데 내가 딴 돈은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가장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 사람에게 아 당신 나에게 얼마의 빚을 졌으니까 갚아라라고 청구를 해도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문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웅 본색 같은 경우에는 네. 돈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착 이렇게 담뱃불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예. 돈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멋있어 보이려고 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타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돈 위에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비슷한 경우도 있더라고. 뭐냐면 그 은행에 가면은 그 명세표를 파쇄하는 거 있잖아요. 네, 파쇄기. 이 파쇄기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마치 이 10,000원권과 50,000원권이 이 오징어채처럼 네. 갈갈이 이렇게 이제 찢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아니 이거 파쇄기에 넣은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더라. 그래서 붙여가지고 부랴부랴 뭐 그거를 다시 교환하러 다니는 그런 사례가 인터넷에 그걸 올린 적이 어떻게 붙여요?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실제로 그게 뭐 불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돈을 함부로 이렇게 했는데. 돈을 파쇄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돈이라는 거는 뭔가 화폐고 뭐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훼손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화폐 같은 경우에 내 손에 들어온 화폐는 이제 내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내 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내 중요한 겁니다. 예, 내 겁니다. 이거는 네, 왔으니까 내 찢지 거예요. 마세요. 네, 내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제 재물을 내가 망가뜨리게 되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을 하겠지만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설령 이제 뭐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거 파쇄됐다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담벼락에 낙서를 해도 우리가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이 신성한 돈,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이 화폐에다가 낙서를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한 사람이 본인이 가진 그 지폐들을 옥상 빌딩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뿌렸던 적이 있어요. 예전 뉴스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돈을 저렇게 버리는 것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가 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처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교통을 방해한 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 밑에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그렇기 때문에 교통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됐던 거지. 뭐 그 돈을 내가 함부로 뭐 처분을 했다. 뭐 돈 지폐 가치를 막 이렇게
낙서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 그래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뿌린 사람이 이건 버린 거다. 네. 나의 점유를 아예 떠나서 이건 내 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가져가는 거 문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그냥 단순히 점유만 이탈됐지 이 사람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니면 여전히 이 사람 점유하에 있다라고 본다면 절도죄가 다 되거든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는 건 일단 위험하죠. 내가 재판관이라면요. 제가 재판관이라면 네. 쓰레기 투기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돼요.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 보통 그 화재가 난 경우에 지폐가 타거나 훼손되거나 망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실수로 찢겨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찢어진 돈, 그리고 뭐 화폐로 훼손된 돈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어유. 오.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 손상 화폐 교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보셔도 뭔가 정도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네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게 딱 보시면 그 4분의 3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라면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제가 아마 기본 상식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100% 받습니다. 오, 100% 아니, 맞네요. 4분의 3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건 생각할 수도 100% 있잖아요. 줍니다. 오. 이거 한번 경험이 분명히 있으신 것 이거는 같아요. 제가 있으신 것 분명히 같은데요. 경험이 있으죠? 네. 정답은 아, 전액 역시 지급입니다. 경험이 있으셔. 역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찢지 마세요. 그러면 5분의 2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네. 이거 딱 봐도 4분의 3보다는 이제 모자라잖아요, 많이. 네네. 근데 5분의 2가 남았다라 그러면 5분의 2를 지급해야 될까요? 이거는 경험이 없어서 모릅니다. 저 5분의 2 아닌가요? 그럴 절반 것 정도 같잖아요. 주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경험이 있으셔. 이것도 많이 화폐에 관련해서 네, 많은 많이 경험이 찢어보신 아니, 있어요. 이거 아니고, 그 첫 번째 거는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거는 경험이 없는데, 정말요? 절반 정도. 그럼 마지막 5분의 2도 안 남았다. 네. 그러면 5분의 1만 줘야 될까요? 아니, 이것도 줘야 되잖아요. 5분의 1? 오히려 훼손 가지고 가신 분이 오히려 은행에다 돈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고. 아니, 1,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00이 딱 보이잖아요. 네. 그 금액만큼만. 네. 정답은 아,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존이 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정말 한 푼도 지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은 4분의 3과 5분의 2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 바꾸고 싶어요. 그냥 숫자만 나오면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나오면 그럼 얼굴만 저런다고 나오면 생각해요. 아니, 얼굴만 그러면은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 숫자라면은 우리가 여기 5만 원을 이만큼 찢어가지고 이만큼 저 요거밖에 없어요. 5만 원 받고. 그럼 또 여기도 5만 원 이만큼 찢어가지고 여기 5만 원. 아니,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이만큼씩.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논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 동전 같은 경우도 네. 그 훼손되면은 처벌받는 것처럼 동전도 이렇게 또 훼손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동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분의 3, 5분의 2 좀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동전은 형태만 알아볼 수 있다라면 다 교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위조 지폐와 관련한 법과 지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돈은 돈다. 네. 그래서 위조 지폐를 만드시면요. 그 돈이 반드시 자기한테 이렇게 위해가 오기 때문에 만들지 말고 쓰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늘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땅 파면 돌만 나와요. 흙하고. 땅 파면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간혹 돈좀 나오던데. 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낙서를 해도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위조 지폐도 결국에는 내가 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년에 훼손된 화폐를 다시 발행하는 비용 약 500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쓰인다고 하는데요. 지폐를 깨끗하게 사용해서 새로 발행하는 지폐만 줄여도 애국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깨끗한 지폐 사용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